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는 이번에도 3개의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62.9%를 얻어 37.1%를 얻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누르고 국회 첫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4.6%,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32%,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 3.4%를 얻어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4%를 얻어 46%를 얻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이기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총선 도전 3수 끝에 당선됐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제주에도 거세게 불면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제주시 갑 유권자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였습니다. 문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전략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소통의 정치, 현장의 정치,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부터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자 줄곧 선두를 달렸고 4시간 만에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승리의 원인으로 문 후보는 제주에까지 거세게 분 정권 심판론 때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체제의 위기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이 심판이었다. 문대림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무엇보다 파탄지경인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긴축재정, 건전재정만을 고집할 게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홀대, 이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4년 뒤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 3번째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문대림 후보의 당선으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연패를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부터 개표까지 큰 격차를 유지하며 여유롭게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제주시 을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김한규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를 큰 격차로 벌리며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부터 김승욱 후보를 38.7%포인트 차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자 줄곧 큰 격차를 벌였는데 4시간 만에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정권 심판론 분위기 속에 보궐선거 당선 이후 2년 만에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에 대한 경고를 표심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당선인은 국회에 입성하면 삭감된 일자리 예산부터 복원해 제주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확대, 그러니까 삭감된 일자리 예산 복원해서 제주의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제주의 활기찬 미래 열어내겠습니다. 김한규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엄지인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2년 뒤인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고 이번에는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제주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는데요. 개표 초반 초접전을 보였지만 중반부터 격차를 벌이며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표심은 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위 후보는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부터 58.2%를 얻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16.4%포인트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개표 초반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였고 개표 6시간 만에야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싸움에서 국민이 승리한 선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개혁하고 그리고 경제정책을 바꿔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캠프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함께 힘 있는 3선 중진 의원의 필요성이 유권자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핵심 쟁점이었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원탁회의를 조기에 구성해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서귀포 공공요양병원 설립 등을 공약했는데 힘 있는 3선 중진 의원 경험을 살려 더 큰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주에 지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내고 청년들에게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제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당선인은 도의원 선거부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5차례 출마해서 모두 당선됐고 이번 승리로 국회의원 3선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춘생 후보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업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후보는 경기도 용인시 병에 출마해 50.3%를 얻어 상대 후보를 0.6%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9번에 배정된 정춘생 후보도 조국혁신당이 23.2%를 얻으면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 양영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양영수 후보는 42.5%를 얻어 31.4%를 얻은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를 900여 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무소속 강민숙 후보는 15.7%, 무소속 임기숙 후보는 10.2%를 얻었습니다. 양영수 당선인은 이번 승리로 도의회에 처음 입성하게 됐는데 아라동을 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과 상급 종합병원 지정 등 후보 시절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투표율이 62.2%에 머물며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제주 지역은 선거인 56만 6천여 명 가운데 35만 2천여 명이 투표해 62.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7%보다도 4.8%포인트 낮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1.3%, 서귀포시가 64.7%였습니다. 제주 지역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당락이 결정된 듯한 분위기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대기가 불안정해서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 동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4도, 서부 지역 15도, 동부 지역 13도, 성판악 10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8도, 서부 지역 19도, 남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리겠는데요. 우도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마라도와 가파도는 오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비가 내려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산간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2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시부문 당선작에 김은순 작가의 4월은 예감도 예고도 없이가, 논픽션 부문 당선작에 하상복 작가의 칼라스의 전사, 관용의 사상가 볼테르가 선정됐습니다. 시 4월은 예감도 예고도 없이는 죽음을 뛰어넘어 새 시대에 대한 염원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논픽션 칼라스의 전사, 관용의 사상가 볼테르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칼라스 사건을 학술적 논거를 통해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화문학상 전국 공모에는 시와 장편 소설, 논픽션 2천여 편이 접수됐으며 장편 소설은 당선작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제주시 우도면과 추자면, 서귀포시 가파도에 생활사회 서비스 취약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성인 인구가 많은 도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성인 건강 코칭 서비스와 어르신 기능 향상 서비스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 모 수협 일부 직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한 수협이 지난 2022년부터 수협 공금인 보조금이나 공공요금 1,200여만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직원 2명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직원들은 수협 감사 결과 빼돌린 자금을 주식과 코인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직위 해제돼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술집 영업을 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1000여 곳이 무더기 퇴출됐습니다. 제주시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13,000여 곳을 점검해 부적합한 음식점 1,300여 곳을 제외 처리했습니다. 점검 내용을 보면 일반 음식점이지만 주류와 안주류 등을 주로 판매한 업소가 957곳에 달했고 나머지 368곳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아침 8시 50분쯤 제주시 도두 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석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도리초등학교 방면으로 가고 있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5일까지 통합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 2차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의 지원 금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과 고령 장애인 지원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